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내시경 개발에 이제 외과 의사가 이 개발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돌프 쿠스마울이라는 그런 의사가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현대적인 내시경의 기본을 고안한 것도 유명한 빌로스의 제자인 요한 본 미쿨리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기를 보내서 위를 부풀리고 혹은 렌즈로 이제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이제 이 광원을 가지고 비추는 그런 이제 어떤 내시경 시스템을 고안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시경이라 그러면 인트라오퍼레이티브 엔도스콥, 이제 수술에 관련된 것들이죠. 혹은 조금 더 나가자 그러면 세라피틱 엔도스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다이그노스틱 엔도스콥에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서베일런스를 하는 그런 엔도스콥에 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베일런스 엔도스콥, 특히 이제 게스트렉토미 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온콜로지컬 어스펙트에서의 서베일런스, 그리고 펑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 수술한 게스트렉토미 렘넌트 스토막에 이 아데노카시노마 이제 리커런스 인시던스가 좀 올라갈 수 있다, 발생 인시던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거기 이제 메타크로너스 네오플라즘의 발생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펑셔널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게스트라이티스나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자, 푸드스타시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렘넌트 스토막에 생긴 리커런스에 관련된 이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14년에 내시경을 시행을 했을 때 1.5cm의 플랫 엘리베이티드 패치 리전이 하이바디 레서 커베이처, 아티피셜 레서 커베이처에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10년 전쯤 EGC로 빌로스2 섭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었던 환자인데요. 당시 바이옵시를 했을 때는 게스트라이티스랑 림포이드 폴리클만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다른 조치 없이 팔로업을 권장을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팔로업 로스가 됐고요. 6년 뒤 2020년에 로컬에서 이런 리전이 관찰된다, 앱도만 리전이 관찰된다 그래서 다시 저희 병원을 찾았고 6cm 사이즈 2A 리전이 똑같은 자리에 거의 이제 아티피셜 레스 커베처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이옵시 결과는 튜블라 아데노마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자가 나와서 일단은 ESD를 시도를 했습니다. ESD를 해서 이런 메탈 클립이 보일 정도로 이 서브뮤커스 다이섹션을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드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고 서브뮤커스 인베이전에 레터럴 마진 포지티브가 나와서 결국에는 컴플리션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아데노마가 관찰됐을 때는 ESD를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리커런스의 소견들을 저희가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동진 선생님이 이전에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같이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게스트렉토미를 하고 나서 아나스토모시스가 어딘지, 그리고 그 아나스토모시스를 주로 저희가 어떤 온콜로직 서베일런스를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캐서랑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주변과 그다음에 그레이트 커베처, 아티피셜 레셔 커베처 중에 일반적으로는 이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스페시멘을 보게 되면 이게 그로스한 튜머의 어떤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이크로스코픽 인베이전까지 확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잘려진 스페시멘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레서 커베이처를 가운데 두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월에 제일 가까운 마진은 요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할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튜머를 마진을 상정하고 리섹션을 하는데요. 이 리섹션을 한 뒤에 제일 가깝게 남아있는 부분은 아티피셜 레서 커베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나스토모시스는 결국에는 그거보다 좀 떨어진 그레이트 커베처에 저희가 보통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그레이트 커베처를 튜머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아티피셜 레서 커베처가 트루 클로젯 마진이라고 상정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베일런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이 아니라 이 아티피셜 레서 커베이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렘넌트 스토막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게스트라이티스나 푸드 스타시스, 그리고 이런
그 레트로플렉션을 하기 좀 어려운 리미티드 스페이스, 그 다음에 GA 트랙이 바뀌어서 패시지가 좀 다르게 내려가는 부분, 그 다음에 서지컬 리섹션이나 아나스토모시스나 디포미티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코살 디포미티가 이 서지컬 클립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아티피셜 레서 커베이처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뮤코살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스테이플을 찍고 나면 뭐 이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리인포스먼트 슈처라는 걸 하죠. 그러면 스테이플러 라인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관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뮤코살 엘리베이션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애브노멀 리전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뭐 아마 이 수술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뮤코살 디프레션이나 딤플링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 스테이플러 라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고요. 수술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테이플러가 이런 이제 어떤 디포미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나 이런 그 스테이플러 라인들은 이제 리인포스먼트 하면서 인베지네이션을 시키죠. 안쪽으로 뮤코사가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뮤코사가 아나스토모시스 혹은 아티피셜 레서 커베이처를 쭉 따라서 뮤코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애브노멀 리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술에 볼 수 있는 디포미티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폴리포이드 리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나 그라듈레이션 티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간혹 이제 블리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만 저희가 폴리펙터미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는 생각보다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일 리플럭스나 이런 게스트라이티스가 반복이 되면서 이 스몰 바울 뮤코사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뮤코사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아티피셜 레서 커베이처나 이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 캔서의 리스크, 포텐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캔서러스 리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 관찰을 지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슈처 마테리얼, 특히 메탈 슈처 마테리얼은 이 스테이플러를 쓰면서 흔하게 이제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플링 하고 나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막이 이제 스페이스가 작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피도 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레트로플렉션을 하다 보면 공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 아나스토모시스 밑까지 내려가서 이 카디아를 관찰하려고 레트로플렉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서 커베이처는 워낙에 짧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레트로플렉션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레이트 커베이처 사이드에 공간이 넓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나스토모시스를 내려가서 레트로플렉션을 할 때는 반드시 아나스토모시스에 어떤 인저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레트로플렉션을 하고 내시경을 제거할 때도 원상태로 잘 돌린 다음에 후진해서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일본에서 2002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RGB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푸드의 스테시스 정도나 게스트라이티스 정도, 바이올리플럭스 유무를 가지고 어떤 랩넌트 스토막의 펑셔널 스테이터스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릴라이블리티가 있는지는 아직 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다른 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내시경하고 랩넌트 스토막의 스테이터스를 이걸로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푸드 머터리얼의 스테시스의 정도에 따라서 푸드가 없는 경우는 그레이드 0, 약간의 푸드가 있는 경우는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약간의 어느 정도 푸드가 있으면서 대신 이제 포지션 체인지나 바디 롤링을 통해서 대부분의 스토막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레이드 2, 그 다음에 그렇게 롤링을 하더라도 일부분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푸드 스타시스에 의해서 거의 이제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 이제 환자 팔로업 하는 환자를 보시면 뭐 그레이드 0는 이렇게 푸드 스타시스가 없는 경우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리고 그레이드 2는 좀 더 있지만 포지션 체인지 하면 관찰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레이드 3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찰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푸드 머티리얼 때문에 디펜던트 포션에 대해서는 뮤코살 이밸류에이션을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레이드 4는 이제 거의 이 음식물이 스테시스가 심해서 잘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게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푸드스타시스 인스턴스는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초반에 푸드스타시스가 있다고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환자에게 이제 어떤 식습관의 조절 정도만 권장하시면 되겠고, 이 내시경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 내시경하기 전에 먹으면 좀 그런 스타시스 인시던스가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에리스로마이신이 게스트로 앰팅을 좀 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에리스로마이신과 플라시보를 비교해서 좀 더 비지빌리티가 좋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 유의하게 많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라이티스는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에 약간의 이제 레드니스를 보이는 경우, 그레이드 3는 전반적인 이제 레드니스를 보이는 거고요. 그레이드 2는 그레이드 1과 3의 사이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레이드 4는 이렇게 이제 에로전이 같이 동반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플럭스는 조금 더 뭐 이건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바이올리플럭스가 없는 경우, 바이올리플럭스가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1으로 표기해서 그레이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나스토모시스에 따른 어떤 뭐 내시경 소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디스탈 게스트렉토미 하고 나서는 이제 빌로스 1, 빌로스 2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수 있겠고요. 빌로스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나스토모시스의 이런 원형과 이제 이 평행한 그런 디오데널 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패시지는 하나겠죠. 그래서 디오데넘으로 통하는 이런 아나스토모시스를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아나스토모시스 주변에 이렇게 그 게스트릭 폴드가 접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빌로스 1 한 경우에 서큘러 스테이플러로 저희가 아나스토모시스 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디포미티가 보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이제 토탈리 라파로스코프 아나스토모시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건 델타 아나스토모시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약간 비스듬하게 형성이 되지만 뭐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있는 서큘러 폼으로 거의 아나스토모시스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도 약간 이제 원형보다는 조금 찌그러진 타워 모양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서큘러 스테이플러를 사용했을 때랑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로스 2입니다. 게스트로 제주노스톰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나스토모시스의 어떤 라인과 수직이 되는 모양을 보게 되고 두 개의 이제 패시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아이소페리스탈틱일 때는 레서 커베이처 쪽이 A 프런트 룹, 그 다음에 그레이트 커베이처가 E 프런트 룹이 될 거고요. 그다음 안티페리스탈틱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아나스토모시스를 스윙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빌로스 2에 이제 덧붙여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 뭐 룹을 이제 이 패시지를 하나 선택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이제 스몰 바울이 사이드 투 사이드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가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브라운 아나스토모시스를 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수술 기록지를 이 내시경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들어가서 이런 거 이제 보인다고 갑자기 이제 당황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수술 전에 꼭 내시경 하기 전에 수술 기록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루아이 서브토탈하고 루아이 한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제 빌로스 2처럼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가 돼 있지만 한쪽이 블라인드 룹입니다. 이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수술 기록지를 참고 안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룹은 확인했는데 나머지 한쪽 룹 페이턴시를 확인한다고 엔도스코프를 열심히 밀어넣는, 블라인드 룹으로 밀어넣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그냥 이렇게 조금 밀어넣다 말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한 그런 진입 시도로 인해서 인저리가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B2인지 루아인지 구분하고 내시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게스트렉톰이고요. 뭐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서큘러 스테이플러를 쓰는 경우, 또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쓰는 경우 비교해서 좀 보면, 서큘러 스테이플러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보는 모습이죠. 동그랗게 잘 만들어지는데요.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쓸 경우는 약간 타원형으로, 그리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떤 크기나 그런 거의 차이는 별로 이렇게 또 팔로우하는 중에는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말 게스트렉터미 이제 최근에 많이들 이제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뭐 여기 이제 단순히 프록시말 게스트렉터미가 아니라 더블 트랙 리컨스트럭션 한 그런 방법이 장면이고요.
이제 EJ 스토미를 하고 그 아래쪽에다가 디스탈 스토막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루림 중간에 이렇게 제주노 게스트로스토미가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스토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파이러스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로릭 프리저빙 게스트로토미 같은 경우에는 G라인 바로 아래쪽으로 게스트로스토미에 이게 아나스토모시스가 관찰되고 바로 아래쪽으로 파이러스가 관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지 리섹션 한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사이즈가 꽤 컸던 경우입니다. 기스트가 12cm 되는 그런 기스트였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만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뮤코살 디포미티가 크게 남았습니다. 스테이플러 라인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비나이든 말리그넌시든 이 게스트릭 아울렛 옵스트럭션이 일리버서블하게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제주노스토미를 이제 바이패스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스토마만 그대로 준 채로 트렁칼 베이고토미하고 게스트로 제주노스토미한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토모시스가 보통 스토막의 포스테리얼 바디 사이드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아나스토모시스가 페이턴트한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게스트렉토미인데요. 이 슬리브 게스트렉토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좁습니다. 여기가 좁기 때문에 레트로플렉션을 할 때는 반드시 저 디스탈까지 가서, 그러니까 안트롬 저희가 보통 프리저빙 하니까요. 안트롬에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레트로플렉션을 하고 프록시마를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이 슬리브 좁아져 있는데 여기서 레트로플렉션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인저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고, 요거는 뭐 저희가 보통 이제 게스트로 제주노스토미 한 부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통 팔로브는 하진 않는데 이제 마지나 얼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시경 소견은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많이 안 하는데요. 게스트릭 어저스터블 밴드고, 이게 이제 어저스터블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시경한 그런 케이스였고, 보시면 이제 이 G라인을 지나서 저희 펀두스의 조직이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 있는, 이제 잡혀 있는, 밴드에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레트로프랙션 했을 때도 이 밴드가 스토막의 펀두스를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수술 소견에서는 이렇게 보였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펀드플리케이션 한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이어투스가 넓어지고 스토막의 프록시말 절반 정도가 이 체스트 캐비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랩, 360도 플랩으로 그 펀드 플리케이션 한 모양인데요. 여기 펀드 플리케이션은 훨씬 아티피셜 플리케이션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 앵글이 아티피셜 히스 앵글이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밴드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그런 어떤 카디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두 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별한 상황들인데, 아까 임철원 교수님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탈하고 나서 리키지 소견이고요. 슈처 마테리얼이 보이고, 여기 이제 월 디펙트가 보이는 모습이고, 저희가 커버드 스텐트를 넣어서 환자는 케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릭처인데요. 이 스트릭처에 대해서는 이제 컨벤셔널한 그런 두께 그 내시경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얇은 경비 내시경을 통해서 통과하고, 저 같은 경우는 꼭 그 레트로플렉션에서 관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세그멘트가 두꺼운지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벌룬으로 해결될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레트로플렉션에서 얼마나 이 세그멘트가 긴지 혹은 그냥 얇은 웹처럼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요. 뭐 단순히 이 웹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드로스태틱 벌룬을 통해서 발론 딜라테이션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거의 처참할 정도로 찢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2cm 정도까지 발론을 사용해서 딜라테이션 하는데, 환자한테 꼭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반복적으로 저희가 딜라테이션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딜라테이션을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퍼포레이션 럽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발론 딜라테이션의 작업이 두세 달에 걸쳐서 몇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점 꼭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컬 리커런스랑 저희 구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숏 세그멘트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롱 세그멘트거나 딜라테이션에도 자주 반복이 되거나, 수술하고 보통 한 6개월 이전에 이 비나인 스트릭처는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 뒤에 이런 스트릭처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로컬 리커런스를 예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바이옵시를 해서 컨퍼메이션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스테이플러 라인에서 블리딩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굉장히 브로드 베이스의 SMT였습니다. 환자는 웨지 리섹션하고 레서 커베이션 이제 바스큘레이처가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혹시나 베이거스 너브 인저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히 바스큘레이처를 다 이제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웨지 리섹션 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자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2, 3일 뒤에 헤마테메시스로 찾아왔는데요. 내시경을 했더니 포레스트 2B 정도의 소견을 보면 액티브 블리딩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를 보이는 얼서 블리딩이 확인이 됐고요. 스테이플러 라인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테이플러 라인의 프록시말이랑 디스탈에 이렇게 얼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브린 글루 인젝션을 하고 저희가 3개월 뒤에 팔로업 했을 때 힐링이 잘 된, 그러니까 환자는 블리딩 문제 없이 잘 회복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에이프런트 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에서 진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굉장히 드문데 이 환자는 이제 토하고 배가 아파서 뭐 아주 전형적인 소견은 아니었고요.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됐고 이 푸드스타시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토모시스는 이렇게 이데마처럼 보이고요. 한쪽 룹은 잘 통과가 되는데 나머지 한쪽 룹은 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옵스트럭션, 그러니까 이 오클루전된 에이프런트 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에이프런트 룹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술하고 나서는 다양한 문화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시경 소견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위장관외과 전문의는 아마 이런 수술 소견을 수술의 내시경 소견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 후에 추정 내시경 검사는 뭐 암 재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시경 술기는 위수술 후에 합병증 진단과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